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장 통일원리, 통일사상, 제1장 원상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양성과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과 양성도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는 것이고 또 그 속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양성과 음성이기 때문에 양성과 음성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과 음성도 이성성상입니다. 양성과 음성도 하나님의 이성성상인데 그러나 같은 이성성상인 성상과 형상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성상과 형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속성이지만 양성과 음성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속성이며 직접적으로는 성상과 형상의 속성입니다. 즉 양성과 음성은 모든 성상의 속성인 동시에 형상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상도 양성과 음성을 그 속성으로서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양성과 음성을 그 속성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과 음성도 이성성상과 마찬가지로 중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에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기체로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실을 뜻합니다. 이 중화의 개념도 성상과 형상의 중화와 마찬가지로 조화, 통일을 의미하며 창조가 구상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가 창조에 있어서 양적 속성, 음적 속성으로 분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양 철학인 역학의 태극 생양이 태극에서 음양이 생겨났다는 말, 그것은 맞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성, 음성의 개념은 역학의 양, 개념과 비슷하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양은 빛이나 밝음을 뜻하며 음은 그늘, 어두움을 뜻합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이 확대 적용되어서 여러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양은 태양, 산, 하늘, 낮, 경, 열, 고 등의 뜻으로 그리고 음은 이에 대응하여 달, 계곡, 땅, 밤, 냉, 저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사상에 있어서 양성과 음성은 모두 성상, 형상의 속성이기 때문에 필요세계에 있어서 성상, 형상은 개체 또는 실체를 이루고 있으며 양성, 음성은 이 실체의 속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컨대 태양과 밝음에 있어서 태양은 성상, 형상의 통일체이며 태양빛의 밝음만이 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달 그 자체도 개체이며 달의 반사광의 밝음의 희미함이 아니 희미함만이 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통일사상의 실체의 개념을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통일사상의 실체는 물론 통일사상의 통일원리의 실체의 뜻에서 유래합니다. 통일원리에는 실체기대, 실체헌재, 실체성전, 실체세계, 실체상, 실체대상, 실체노정 등 실체와 관련된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의 실체는 피조물, 개체, 육신을 쓴 인간, 물질적 존재 등의 뜻을 지닌 용어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성상, 형상의 합성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피조물에서 성상과 형상은 각각 개체의 구성 부분이 되어 있어서 성상과 형상 그 자체도 또한 피조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조작물이며 자동차의 구성 부분인 부품, 타이어, 트랜스미션 등도 제작물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상과 형상도 통일사상에 있어서 각각 실체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원상에 있어서 양성과 음성을 각각 본양성, 본음성이라고 합니다. 원상의 본성상과 본형상 및 본양성과 본음성을 닮아난 것이 인간의 성상, 형상과 음성, 양성입니다. 그런데 필요세계에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상도 형상도 모두 실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과 음성은 모두 실체로서의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에 있어서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관계를 정확히 알려면 인간에게 있어서 실체로서의 성상과 형상, 그 속성으로서의 양성, 음성의 관계를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표로서 인간의 경우 성상, 형상 및 양성, 음성의 관계를 밝히면 위와 같습니다. 이 도표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성상의 지정의의 기능에도 각각 그 속성으로서 양성과 음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적 기능에는 명석함, 판명 등의 양적 측면과 모호함, 혼동 등의 음적 측면도 있고 의적 기능에도 적극적, 창조적 등의 양적 측면과 소극적, 보수적 등의 음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적 측면과 음적 측면이 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이 도표에서 열거한 것은 인간의 경우일 뿐이며 하나님의 경우는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 중심한 원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 전의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속성인 양성, 음성은 다만 조화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며 일단 창조가 개시되면 그 가능성으로서의 양성, 음성이 표면화되어서 지정의 기능에 조화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형상에도 조화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양성, 음성과 남자, 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성, 음성과 남자, 여자의 관계입니다. 동양에서는 고래로 남자를 양, 여자를 음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일사상, 즉 통일원리에서는 남자를 양성 실체, 여자를 음성 실체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동양의 남녀관과 통일사상의 남녀관이 같은 것 같으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위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의 성상과 형상이 다 함께 양성, 음성을 갖고 있으나 성상에 한해서는 남자의 성상, 양음과 여자의 성상, 양음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남자의 양성, 음성은 남성적인 양음, 여자의 양성, 음성은 여성적인 양음으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 음성을 가진 남자를 양성을 지닌 성상, 형상의 통일체라고 하며 이러한 양성과 음성을 지닌 여자를 음성을 지닌 성상, 형상의 통일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남자를 양성의 실체, 여자를 음성의 실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를 양성의 실체라고 할 때 양성과 여자를 음성의 실체라고 할 때의 음성이 위에 그림과 같이 밝혀진 양성, 음성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상에 있어서 남녀 간의 양성과 음성이 다르고 형상에 있어서 남녀 간의 양성, 음성이 다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상, 즉 육신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음성, 양성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형상, 즉 몸에 있어서의 양성인 윤기부나 돌출부도 또 음성인 함몰부나 공혈부도 남녀가 똑같이 가지고 있으나 남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돌출부가 하나 더 있고 여자는 공혈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서 형상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양성에도 음성에도 모두 양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형상에 있어서 남녀 간의 양성, 음성의 차이는 양적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상에 있어서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양성, 음성의 차이는 양적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입니다. 양적으로는 도리어 남녀 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상적 마음에 있어서 양성인 명석의 경우 남녀가 다 함께 명석을 갖고 있으나 그 명석의 질이 남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의 명석함은 포괄적인 경우가 많고 여자의 명석은 축소지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촌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치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상의 즉 마음의 감정상의 슬픔이 과도한 경우에 남자의 슬픔은 비통으로 변하기 쉽고 여자의 슬픔은 비애로 변하기 쉽습니다.
성상의 의욕에 있어서 적극적의 경우 남자의 적극성은 상대방에게 경성 감각을 주기 쉽지만 여자의 적극성은 상대방에게 연성 감각을 주기 쉽습니다. 남녀 간의 이러한 차이가 질적 차이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 1- 위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상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양적에도 질적 차이가 있고 음적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락에 비유하면, 음악에 비유하면 고음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저음에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상에 있어서 양성과 음성이 남녀 간의 질적 차이를 보일 때 남자의 양성, 음성을 통틀어서 남성적이라 하고 여자의 양성, 음성을 통틀어서 여성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남성적인 양성, 음성과 여성적인 양성, 음성이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의 양과 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즉, 형상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양적 차이이기 때문에, 즉 남자는 양성이 양적으로 더 많고 여자는 음성이 양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남자를 양성의 실체로 여자를 음성의 실체로 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성상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질적 차이일 뿐 남녀가 양적으로는 똑같이 양음을 갖고 있는데 왜 남자를 양성의 실체, 여자를 음성의 실체라고 하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양적 또는 음적 차이가 양적이건 질적이건 간에 양성과 음성의 관계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적극성과 소극성의 관계이고 능동성과 비동성의 관계입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성상, 즉 지정의 속성인 양음의 남녀 간의 질적 차이를 볼 때 그 질적 차이에 있어서는 남성의 양과 여성의 양의 관계 및 남성의 음과 여성의 음의 관계가 모두 주체와 대상의 관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에 보는 예와 같이 지적 기능인 양에 있어서 남성의 명석의 포괄성과 여성의 축소 지향성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며 정적 기능인 음에 있어서 남성의 비통과 여성의 비애의 관계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또 의적 기능의 양에 있어서 남성의 적극성의 경성과 여성의 소극성의 연성의 관계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이 같은 남녀 간의 양과 음의 질적 차이는 양적 차이일 때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양과 음의 관계임을 뜻합니다. 이상으로 남성을 양성 실체, 여자를 음성 실체라고 부르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개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